안녕하세요. 바뀌어오는 수의 김지훈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부터 연세대학교 이번 기출문제, 수리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세한 그 해설 영상은 메가스터디 인강에 올라갈 거니까 그걸 참고를 하도록 하고 현강 학생들은 현강에서 수업으로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번 문제가 조금 예상을 살짝 빗나갔었죠. 물론 이제 우리가 작년에 수업을 할 때 이 함수나 미적분 개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함수 그래프 해석하는 거, 뭐 변화율을 설명하는 방식 이런 거 수업 때 여러 번 했었던 거 수강생들은 기억할 겁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미분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뭐랄까 일반적인 문제인 것 같긴 하면서 굳이 왜 이렇게 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뭐 그런 문제가 나오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변화율만 분석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계산의 변화율을 엮어서 얘기하기 이런 것들을 요구했던 뭐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보면서 풀어봤던 학생들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런 문제도 나오는구나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문제 두 개죠. 원래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두 개가 나왔습니다. 오전에 나왔던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함수 두 개 줬어요. 근데 이 두 함수가 어떻게 다른 거냐면은 첫 번째 함수는 사회적 지위가 낮은 부모의 자녀 집단에 대한 함수고, 그래서 y1이 설정이 됐죠.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부모의 자녀 집단 y2가 설정됐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1차 함수 나왔고요. 여기 2차 함수 나왔습니다. 요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변수들이 각각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x는 학습 시간, 자, y들은 뭐냐? 기대 소득. 그러니까 x라는 학습 시간에 의해서 y라는 기대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런데 지위가 낮은 쪽에 그 부모의 자녀들은 1차 함수 형태로 기대소득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부모의 지위가 높은 경우는 2차 함수 형태로 높아진다. 요걸 이제 설정해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미지수가 있죠. 이 미지수 M, N, A, B, C 이렇게 5개의 미지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개의 미지수를 우리는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연립방정식은 반드시 풀겠구나. 그 다음에 몇 가지 좌표를 나한테 알려주겠구나. 요런 건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1학년 때부터 우리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이 계수를 구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게 나왔어요. 기대속의 변화, 우리는 이걸 봐야죠. 변화율이구나. 그러니까 학습시간 x는 동일하죠. 요거 x는 동일한데 이 그래프 자체는 뭐냐면은 변화율을 준 거니까 요거를 이거 미분계수 준 거네 라는 것만 알아들었으면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미분계수를 알려준 거다. 그래서 미분계수를 통해서 우리는 그냥 미지수를 해결하면 된다. 근데 미분계수를 몇 개나 알려줬냐면 하나, 둘, 셋, 네 개씩 알려줬어요. 자, 그럼 하나만 더 있으면 우리 미지수 5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죠. 그게 뭐냐면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때의 소득. 그러니까 이거는 미분계수가 아니라 그냥 함수값. x가 0일 때 y1도 0이고 x가 0일 때 y2도 0이라는 걸 그냥 대놓고 알려준 거죠. 그렇게 해서 미지수를 사실은 하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 미분계수들로. 차이는 이거예요. 얘네들은 함수값이고 이거는 함수값을 알려준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미분계수를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요 놈은 미분을 하고 설정해서 대입하는 거고 얘는 미분하지 않고 대입하는 거. 이렇게 해서 미지수를 구하는 거. 요거까지는 대부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헷갈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한번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y2 같은 경우가 뭐였냐면 a의 x-b의 제곱 플러스 c였죠. 이게 미분하면요 y2 프라임은 2a x-b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이게 도함수니까 여기에다가 0 대입하면 2 나온다. x에 0 대입하면 2 나옵니다. 20 대입하면 요거 아니죠. 요거죠. 10 대입하면 4 나온다. 20 대입하면 6 나온다. 요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2차 함수 미분한 거 1차 함수고 이 그래프는 1차 함수 그래프니까 이 함수가 이 그래프를 가지는 거구나. 좌표 2개만 있으면 A하고 B 2개 구할 수 있구나. 당연히 수학을 공부한 친구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대신 이게 미분계수구나만 제대로 이해했으면 된다. 요거예요. 마찬가지로 1차 함수도 간단하게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번을 그렇게 해결하면 되고요. 자, 2번 같은 경우가 더 중요하죠, 사실은. 요 2번이 더 중요한데 뭐냐면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어요. 그럼 그래프 그리면 됩니다. 1차 함수, 2차 함수 그리면 돼요. 중요한 건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재심은 나의 주장을 평가하라. 요게 제일 중요하죠. 연대 문제의 가장 전형적인 스타일이죠. 수학 풀이의 결과를 가지고 재시문의 입장을 평가해라 또는 분석해라. 이런 문제니까요. 자, 그러면 어쨌든 계산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나옵니다. 자, 좌표표면 이렇게 만들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중요한 건 0,10이 둘이 동일했거든요. 그래서 0,10이 동일하니까 색깔을 다르게 합시다.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행된다고 볼게요. 이게 1차 함수, 그러니까 이게 y1의 함수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2차 함수는 어떻게 진행되냐? 똑같이 0,10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10은 잘 안 보이는구나. 0,10입니다. 2차 함수는 이렇게 올라가서 y2를 이렇게 만들어낸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본인의 노력이 똑같다 하더라도 부모의 지위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니까 y2 부모의 지위가 높은 쪽이 기대속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이건 전반적인 경향성. 그러니까 2차 함수 형태로 얘보다 y1보다 y2가 더 빠르게 증가한다. 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과적으로 그 격차가 심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모의 지위가 주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왜 끝내면 안 되냐? 근데 초반엔 별 차이 없잖아. 특히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x가 0이면 둘은 똑같잖아.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영향력을 찾아낼 수 있지만 사실은 본인의 노력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본인의 노력이 없다면 부모의 지위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것까지 끌고 나와야 되는 그게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좀 어려운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5점 문제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5후 문제를 볼게요. 자, 5후 문제 같은 경우는 3차 함수를 하나 줬죠. 3차 함수를 하나 주고 W라고 읽으면 안 되고 사실 오메가라고 읽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시간당 임금에 해당하죠. 그래서 W라고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왜 이거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뭐 H는 그냥 어떤 상수입니다. X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요. X는 일한 시간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 어딘가 써 있을 텐데 X가 일한 시간이라 노동시간 X 여기 있네요. 아이고 노동시간 X.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예요. 지금 문제가 노동시간 X에 따라서 뭔가 달라지는데 Y는 삶의 질입니다. 여기도 있구나. 노동시간 X와 삶의 질의 관계를 3차 함수로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 영향을 주는 게 시간당 임금이 영향을 주고 H란 상수가 영향을 주는데 H란 상수가 뭔지 여기서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이걸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못하면 답안 쓸 때 조금 할 말이 없어지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거 보세요. 삶의 질은 근로소득, 이게 근로소득이죠. 근로소득 오메가 X에서 자 여가 감소, 스트레스, 피로 등의 노동의 정신적 비용 3분의 Hx 세제곱 이게 그거래요. 그러니까 X는 역시 노동시간이니까 노동시간이 많을수록 뭐가 많아진다? 여가가 감소하고 스트레스가 강해지고 피로가 생기면서 정신적 비용이 발생한다. 이걸 뺀다는 거죠. 결국에 H는 노동에 따른 쉽게 생각하면 노동에 따른 스트레스 지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 지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뭐 노동이 가지는 어떤 부작용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죠. 노동의 부작용 같은 거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문제의 요구사항을 봐야 돼요. 이 문제의 요구사항은 일단 H의 범위가 있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죠. 삶의 질 Y가 최대가 되도록 최대값 문제구나. 근데 너 3차 함수구나.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인 3차 함수구나. 그럼 우리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놈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가? 최고차의 그 개수가 마이너스인 3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죠. 당연히 최대값은 여기서 나타나게 되겠죠. 얘가 극대이자 최대가 되겠다. 이게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게 아닐 때도 있어요. 수능제는 아닐 때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기본 세팅이라는 걸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 또 하나. 자 보시면 이거 다 얘기해버리네. 이 함수가 기함수입니다. 홀수 차수밖에 없죠. 그러면 기함수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얘가 완벽하게 원점 대칭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거 x는 노동 시간이라서 음수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부분만 해석하면 된다. 요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대한의 어떤 삶의 질을 보장받기 위해선 노동 시간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요걸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죠. 뭐 이거 찾으면 되잖아. 뭐 미분해가지고 이거 극대 나오는 거 찾으면 되잖아.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일 중요한 거 항상 모든 함수 문제는 이렇게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는 반드시 정의역을 설정해야 되는데 여기 정의역이 있는지 봐야 돼요. 보니까 정의역 여기 있습니다. 자, 모든 국민은 생존을 위해서 3시간 이상의 3 이상의 소득이 필요하다. 자, 반드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렇게 정의역이 결정되어 있는가. 이게 지금 사실은 3 이상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노동시간의 3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의역이 설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의역이 설정되어 있어가지고 3이 어딨냐에 따라서 내가 뭐 여기서 시작한다.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최대값 여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3이 여기가 아니라 3이 여기다고 적어요. 3 이상으로 가야 돼. 그럼 이렇게 가면은 실제 극대값을 최대값으로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더 낮은 삶의 질에 만족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왜냐면 반드시 3 이상은 해야 되니까. 이런 식의 설정이 되는 거. 이게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까 문제랑 다르게 제시문과 연결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제시문하고 내용이 연결되는 건 맞긴 맞아요. 그거 갖고 와서 설명하면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제시문 하나를 분석해라 평가해라 이런 문제는 없었죠.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오로지 수학적으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주고 그 정의역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 맥락, 요걸 정확하게 설명해주면 되는 뭐 그런 문제였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두 문제가 비슷하게 미분을 활용한 문제인데 하나는 미분계수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방정식을 풀어서 정리하기, 요거였고요. 또 하나는 미분을 통해서 그래프를 분석하기. 근데 그래프를 분석하는데 최대가 되는 극대 지점을 일단 설정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물론 이건 h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건 뭐 자세한 건 나중에. 어쨌든 중요한 건 극대가 최대가 되는 상황이 일반적인데 근데 정의역에 따라서 이게 범위가 다를 수 있다. 이거를 어떻게 분석해서 설명할 것이냐. 요게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의미를 설명하라고 했죠. 뭐 의미를 설명하면 이런 거죠. 어떤 경우에는 얼마 정도의 시간을 노동을 해서 우리는 최적의 삶의 질을 찾을 수 있는데, 또 어떤 상황에서는 H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최소한의 노동을 해도 최적의 삶의 질을 보장받지 못한다. 상황이 두 가지가 갈리잖아요. 요걸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시간과 삶의 질의 함수, 요거는 항상 이렇게 완전히 맞닿아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뭐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도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올해 나오는 문제도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 같이 분석해야 돼요. 그동안 계속 확률 통계 파트만 나오다가 이제 함수와 미분 문제 나왔죠. 그러면 어떤 문제든지 낼 수 있다고 이미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한 단원들, 이제 확률 통계 당연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문제 내기 제일 쉽거든요. 그 다음에 함수 문제들, 특히 이제 미분 활용한 함수 문제, 적분까지 가는 문제 당연히 중요하죠. 그 외의 것들도 중요할 수 있어요. 단순 방정식도 중요한 거고, 아까 방정식 풀었으니까. 그리고 어떤 수열이나 좀 과하게 가면 지수함수, 로그함수까지 엮을 수도 있어요. 물론 미분 적분 안 나오겠지만 그래프의 특성을 따라서 설명하는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수학단을 다 정리해두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세대학교 준비하는 학생들은 수학을 뭐 어렵긴 아니에요. 다양한 단원의 모든 이론을 제대로 공부하고 기본 문제를, 요 정도 난이도의 기본 문제를 풀 수 있게 하자. 그리고 그걸 해석하는 건 우리 계속 노력해서 한번 제대로 완성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